방구석 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후로 웬만하면은 아침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면서 보시면은 일할 때는 주식장을 보기가 힘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양한 정보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는 아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패러다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쪽에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우리는 같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수소차인 것 같습니다. 수소차뿐만이 아니고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밸류체인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며칠 전부터 수소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DK락이라는 종목을 우선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의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수소 경제를 선점하고 있는 중입니다. 움직이는 대기업들이 보입니다. 수소 강국 대한민국, 수소 강국 코리아. 어제 열린 8일입니다. 열린 고향에 있는 킨텍스에서 코리아 수소 비즈니스 서밋, 여기에 창립총회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 15개 기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 이제는 회장님이시죠. 정의선 회장님, 그리고 신동빈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 그리고 조현상, 효성의 부회장님이시죠. 이규 코오롱인더 코오롱 그룹사 부사장입니다.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님이시고, 최종훈 포스코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참고로 저는 포스코 1대 회장이신 박태환 회장님을 아주 존경을 했었습니다. 자, 이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현대차가 204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을 했고 2030년까지 30%, 40년까지 80%까지 전동화 자동차를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신성장의 기회이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 강은 막막할 때 새로운 한 줄기의 빛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해서 기업들이 힘을 뭉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개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고, 특히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을 때 수소에 전념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효성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서 계속 행보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수소 차량 사회가 다가오니까 효성이 폭발적으로 상승해주고 있고, 우리는 효성이라는 회사를 7만원 후반대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가져간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줄 걸로 확신을 합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은 30년까지 최소 50조 이상의 투자 자금이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랑 SK 포스코, 하나, 그리고 효성, 이 중요한 핵심 5개 그룹은 2030년까지 수소 생산, 유통, 저장, 활용, 이런 모든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총 43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품주, 소형주 중에서 기술력이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린 게 DK락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하나 더 추천을 드릴 종목도 있고 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총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코리아 H2 수소죠. 비즈니스 서밋. 여기 총의장을 맡은 회사는 현대차, SK 포스코 이 3개 그룹사가 공동 의장사를 역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수소 밸류체인에 주목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정에너지, 수소는 연소를 할 때 보면은 에너지와 물만을 배출하는 청정에너지죠. 수소 1g당 발열량이 석유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효율은
석유의 3배 정도 되는 거죠. 특히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때 되면 수소 시장의 시장 규모는 대략 3천조에서 6천조 사이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년부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빠르게 수소 모빌리티, 수소 밸류체인 사회로 접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전기차들이 강하게 와줬다면 이제는 그 바톤을 수소차들이 가져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수소차 누적 보급을 120만 대 정도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금 수소 차량이 출하가 되고 있는 그 양을 비교를 해본다면, 거의 뭐 100만 배 정도의 양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기준이고, 수소 충전소 스테이션은 4,300개 정도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 또한 100만 대, 그리고 예상하기로는 1000기 정도의 스테이션을 만들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발전용 연료전지 R&D가 많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두산 퓨어셀을 또는 S 퓨어셀 또는 JKN 히터, 이러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사회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그리고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업체들이 반드시 성공을 할 거고, 그리고 정부나 학계에서도 이런 원천 기술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정부, 학계 모든 게 다 따라줘야 되고, 결국에는 이거를 이끌 수 있는 거는 대기업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서서 끄집어 가지고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계 수소 시장은 2017년부터 연평균 6% 정도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 앞으로 9년이 조금 더 남았는데, 2030년이 되면 수소 산업에 500조가 넘어가는 자금이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50년이 됐을 때 수소 시장의 규모는 3천조에서 6천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SK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액화 플랜트 구축,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의 확대, 여기에 18조 5천억 정도의 투자를 합니다. 현대차 수소차 설비 투자, 인프라 투자 11조 1천억, 포스코는 부생수소,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 개발 10조. 참고로 부생수소를 포스코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포스코가 화학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부생수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롯데는 청정수소 생산, 그리고 수소 활용 사업에 4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그린수소를 생산, 수소 저장 설비에 1조 3천억, 효성은 액화 플랜트 구축, 액화 충전소 보급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효성그룹이 예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회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액화 충전소 보급이라고 한다면은 효성중공업이 되겠죠. 효성중공업. 그리고 액화 플랜트 구축은 효성이 되겠습니다. SK도 대규모 액화 플랜트 구축. 액화 플랜트가 결국에는 우리가 빠르게 수소차를 스테이션에 넣어가지고 그 수소 연료로 충전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액화 플랜트입니다. 이 액화 수소가 결국에는 충전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그 핵심이기 때문에 액화 플랜트를 구축하는 이런 회사들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수소 사회, 수소 밸류체인 사회 결국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카 플랜트를 구축하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중앙 컨트롤 센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30년까지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결국 수소공학에 모든 집중이 되어 있는 거는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가장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SK랑 MOU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죠. 자, 현대차는 이제 SK에서 생산한 수소를 활용을 합니다. 현대차는. 그리고 SK는 현대차에서 생산한 수소차를 제공받아서 서로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윈윈하는 협업 구도로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에 더해가지고 SK가 물류 서비스 거점을 설치하는 그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에는 현대차가 기술이랑 운영 노하우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또 현대차는 포스코랑도 아주 각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죠. 자, 포스코의 철강 물류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소 상용 트럭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 유리하게끔 수소차도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현대제철도 있지만 양으로 따진다면 부생수소는 포스코에서 더 많이 나올 거고, 결국에는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수소트럭의 에너지원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도 당연히 주가는 많이 상승을 할 걸로 보여지고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이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소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플라스틱 기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가 이 적합한 튼튼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신소재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 HDC 현대 EP가 그러한 이유로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 플라스틱도 결국에는 수소 차량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R&D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업체들, 플라스틱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플라스틱 종목들도 보면은 에코 플라스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플라스틱도 상한가가 나와줬죠. 상한가 맞습니까 이거? 상한가가 나와줬고, 또한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코롱 플라스틱. 코롱 플라스틱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플라스틱도 수소에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만 뭐 수소, 배터리 이런 쪽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도 관련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은 앞으로 주가가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죠. 그리고 역시 대장주는 효성 3단 소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술의 가치가 선반영되는 실적 대비해서 아주 높은 주가를 가지고 있는 게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이 기업은 저랑은 정말 연이 닿지가 않는 기업입니다. 계속 200일선 하단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지를 못했네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200만원도 갈 수가 있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업 말고 기회를 주는 기업을 보면 되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에카 충전소도 중요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카 충전소, 수소 충전소, 효성중공업도 있지만 EM코리아라는 기업도 있죠. 자, EM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라고 한다면 EM코리아는 일단은 공작기계죠. 공작기계 회사입니다. 공작기계 업체인데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KOH 수산화 칼륨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알칼리형 수준의 수소 제조 장치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그냥 수소 충전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수소 생산 충전 인프라 쪽에 경험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EM코리아를 정말 예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계속 눈여겨봤던 종목입니다. EM코리아. 그동안은 실적과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 EM코리아라는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낮은 종목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점유율로 따진다면 수소 스테이션 점유율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3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위는 효성중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결국 우리가 현대로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죠. 여기서 매수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종목,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올 때는 매수를 더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로템 앞으로 다가올 수소사회,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그 에코플랜트 사업부를 담당하는 게 현대그룹사에서 현대로템이죠. 그래서 이제는 방산업체가 아니라 수소 인프라 업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유 없이 제가 여기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로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이 가면 10만원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앞으로의 다가올 그 미래의 먹거리에 한 축을 담당할 그러한 중요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소 트램이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생길 건데, 수소 트램 사회가 왔을 때 그 선두주자가 될 게 바로 현대로템, 그리고 같이 끼워 넣자면은 한국가스공사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EM코리아, 현대로템 두 가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롱인더를 되게 좋게 본다고 했죠. 최근에는 타이어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올라가면서 아라미드 때문에 제가 호롱 주가를 9만원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나온 회사죠. 우리가 수익을 여기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제는 수소 관련주로 또 보셔야 된다. 제가 분리막 관련해가지고 성장성이 더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의를 하자면 탄화수소계, 멤브레인막, 국산화, 양산화라는 거죠. 양산화 대표 기업. 이거는 현대차의 부품 관련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그 가치를 봤을 때 코롱인더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 사회가 들어설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2만원, 3만원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죠. OCI도. 지금은 더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수소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롱인더 앞으로 자동차가 많이 뽑아서 넣을 때 여기에 분리막 기술, 멤브레인막 대표 업체가 될 건데, 그렇다면은 주가는 10만원에서 놀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롱인더 우리가 잘 샀다는 겁니다. 이 가격대에서. 그래서 가지고 가실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런 데가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롱인더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폴더블 폰, 폴더블, 그리고 타이어, 섬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이미 여기서는 공장이 100% 가동이 되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한 그런 사태가 되면서,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또 베트남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수소사회가 오니까 주가는 지금도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종목이다. 나중에 20만원 넘어가면 겁이 나서 사야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원 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기다리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좋은 수익률을 줄 종목이니까 가격 생각 안 하고 사면 되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평가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은 아니지만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도 저평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 또 넣어보자면 일진하이솔루스 그리고 또 유명한 기업이 있죠. 주가가 예전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상하프론테크 이러한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상장을 했어요.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닥에서 완만한 횡보를 할 때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사기가 부담스럽겠지만 이 바닥 밑으로 내려간다. 7만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도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1선을 터치하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수소차들이 다 지금 이러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거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62,000원, 63,000원 정도 되면 상하프론테크도 들어가 보기 괜찮은 기업인데 공부는 당연히 하고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가격대에 있는 거는 EM코리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코리아 그리고 DK라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고점을 뚫고 나중에는 올라가 있을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전기입니다. 전력. 자, 결국에는 나중에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전력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늘어나 있는 그 자동차의 지금의 가격으로 전력을 계속 공급을 한다. 전기차에. 그렇게 된다면은 한전 적자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한전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요게 이제 제도가 있죠. 요거를 RPS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력량이 전기료가 인상이 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탄소 배출 제로 중립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는 게 생겼고 이 RPS로 인해 가지고 계속되는 이제 비용이 증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2025년, 2026년 정도 되면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연간 6조가 넘어갈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고로 이 RPS라는 거는 500MW입니다. 500MW 이상의 큰 발전회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올해 이제 9%였는데 이 비율이 이제 5년 뒤에는 16%까지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료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기료 인상이라는 거 결국 주가에 좋은 흐름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력 주가가 지금은 바닥이 있지만
요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올해 RPS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전력이란 자회사들이 쓴 돈이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2025년 정도 되면은 배출권, 거래 비용까지 다 합친다면은 연간 6조에서 7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수소 충전소, 전기 충전소,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까지 보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은 전력량이 부족해지고, 그거를 결국에는 그 전력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뭐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얘기라고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주항공 관련주들. 지금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자면, 에어택시, 무인기, 이 이제 방산업체들이 새 먹거리로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선침해하고 있는 거는 하나 시스템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하나 방산 계열사가 MOU 체결을 한 게 12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다 하나 시스템이랑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도심 항공교통 UAM 이러한 분야에 무게중심이 계속 실려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100명 정도의 인사 채용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작년이죠. 2019년 7월입니다. 7월에 이 에어택시 쪽에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체를 개발 중인 회사인데, 지금 수소 인프라 밸류체인으로 보자면 현대그룹의 그런 역할을 하나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하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사업에 대한 MOU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에어택시라는 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MOU를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일단 항공사겠죠. 항공사 아니면은 도로교통국, 그리고 이제 통신사, 이렇게 이제 SK텔레콤,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한국공항사들, 이렇게 UAM을 일단은 체결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 사업의 생태계를 하나 시스템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또 보자면 스카이포츠라고 영국 기업입니다. 영국 기업인데, 여기랑도 인프라 개발하는 기술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덩어리가 있는 기업들을 보자면 하나 시스템, 그리고 카이, LIG 넥슨,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포커스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 방금 말씀드렸고, 카이 같은 경우는 뭐 엔진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어, 서울대랑도 이제 비행체 공동연구, 미래 비행체, 아마도 택시를 말하는 거겠죠, 에어택시. 그리고 카이스트랑도 뭐 연구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매출을 보자면은 카이 같은 경우가 가장 어쨌든 뭐 대표 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겠죠. 1조 3천억. 상반기 실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한 680억 정도 나옵니다. 684억.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500억 나왔는데, 8,500억 상반기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카이랑 똑같다는 거죠. 카이가 684억 나왔는데, 하나 시스템이 621억이 나왔다. 이 말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나 시스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매출을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7,900억 정도의 LIG 넥스원이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제 416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됐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일단 로봇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 세 기업 중에서 기술력이 좀 앞서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LIG는 이제 방산 쪽에 로봇, 무인, 인공지능, AI 이런 쪽으로 다른 이 두 업체들보다 조금 더 진일보되어 있다. 얘네들이 공항을
노리고 있다면 얘는 이제 로켓 같은 거죠. 로켓 그리고 로봇 이런 쪽으로 투자 R&D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점은 나중에 다 같이 올라가 있을 기업들입니다. 카이 같은 경우는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그래도 아주 잘 쳐주는데 LIG 넥스원이 그래도 좀 바닥 찍고 잘 올라가고 있죠. LIG 넥스원도 10만원 넘어가고 카이도 하나 시스템도 다 10만원 넘어갈 기업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빠르게 또 넘어갈게.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라고 하겠습니다. 반도체. 자, 시장 점유율로 본다면은 시장 점유율로 만약에 본다면은 자, 절반이 TSMC죠. TSMC. 그리고 삼성이 그 다음에 큽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들이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겠죠. TSMC가 한 50% 정도를 잡아먹고 있죠.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TSMC가 1등으로 잡아먹고 있고 우리나라가 1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그 얘기를 했죠. 230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게 비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쪽 캐파가 이거를 우리가 잡아먹으면서 늘려나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인텔이 지금 급하게 따라오고 있지만 인텔이 TSMC나 이런 삼성 같은 2나노, 4나노까지 들어가려고 한다면 기술력에서 많이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아무리 추격을 한다고 해도 그 추격하는 만큼 인프라 투자 더 많이 일어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별로 걱정이 안 된단 말이죠.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번에는 이제 공장 증설한 부분에서 새롭게 이제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오기 시작했죠.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하나마이크론, FST 다 걱정이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다 주가가 올라갈 거고 DB하이텍도 뭐 올라갈 거고 다 이런데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차량용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파운드리가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없단 말이죠. 자,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NXP입니다. NXP. 네덜란드 업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독일에 있는 인피니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세 번째가 미국인지 일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르네사스가 아마 일본에 있는 기업인데 르네사스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두 기업이 아마 2등, 3등, 4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뭐 이렇게 기업들이 잡고 있고 하나 더 보자면 이제 스위스에 있는 이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한 5등 정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지금은 한 38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율주행이 아직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한 400조 정도 됩니다. 400조. 40조. 40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한 100조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거에 발맞춰 갖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 전기차, 수소차, 이 모든 거는 나중에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차 반도체 업체로서 괜찮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업종들을 공부를 해서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차량들, 관련주들 뭐 일단은 생각이 나는 게 MC넥스가 있고요. MC넥스와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MLCC가 그 차량 모빌리티에 아마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많이 이제 공급이 많이 필요해질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 또한 매출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MC넥스 또한 최근에는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그런 뭐 네덜란드, 독일, 일본, 스위스, 미국들이 이렇게 싸워준다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SK나 삼성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얘네들이 현대차와 협력을 해가지고 얘네들은 어쨌든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관련돼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현대차에다 뭐 납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구조로 다시 가게 될 건데 일단은 제 지식 선에서는 뭐 MC넥스가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또 보자면은 모트렉스가 있고 뭐 이렌텍 요런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MC넥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물론 이게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거랑은 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뜻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과 SK가 요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어느 업체들과 손을 잡고 투자를 하는지를 캐치를 해낸다면 그 업체가 만약에 주가가 이런 바닥이 있다면 우리가 향후 1년, 2년 정도 더 투자를 하고 2024년 정도 된다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그러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이슈가 있어서 주성 인지니어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성 인지니어링이 470억 원 정도의 태양전지 제조 장비를 공급 계약을 했다. 자, 유럽 기업에 470억 정도 제조 장비를 수출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작년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의 규모에 해당이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적자에서 올해 들어갔고 흑자로 들어서는 그런 이제 기로에 있는 기업이죠.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인 요 주성 인지니어링이 어쨌든 호재가 나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주성 인지니어링이 한 3천억 정도를 R&D 투자에 많이 썼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004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가 2021년이니까 지금 17년 가까이 요 그 태양전지 제조 장비 R&D 투자에만 3천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연 매출액의 평균 한 18% 정도 되는 R&D 투자 자금이 들어간 건데 이렇게 많은 R&D 투자 자금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괜찮습니다. 제가 이 기업은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마 이거 추이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단기간에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11,000원, 만원 사이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하고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나중에 많은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점 대비해 가지고 작년부터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 2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메리트는 여전히 살아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35% 이상의 더 좋은 고효율의 구현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 장비를 시장에 최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CSI 태양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CSI 그 태양전지 기술이 뭐 제가 이쪽 업계에 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주 이제 좀 까다로운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기술력이 좋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기술력이 아주 좋다. 그동안 적자가 나면서도 17년 동안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R&D 투자했었고, 다른 업체들보다 많은 그 비중을 투자를 한 거죠. 18%를 매년 이렇게 평균을 잡았을 때, 레버리지를 잡았을 때 18% 정도의 R&D 투자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이제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전지 관련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마 주가가 많이 또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다. 목표가 한 3만 원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물량으로 보면 28.97% 정도가 잡혀 있죠. 그냥 적당합니다. 예. 물량이 28.97%가 잠겨 있는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은 이제 빨간색이 보였는데 이제는 다시 적자에 적자로 전환을 했다는 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이제 한 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더 올라갈 걸로 저는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좋았다. 안 좋았는데 전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업황 호조가 기대되며 SK 하이닉스향 신규 ALD 장비 공급 확대와 중국 패널 업체들의 수주 증가 등으로 외형 회복 일부가 가능할 거. 더 아마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이거는 이제 옛날 기사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방막형 태양전지, 그리고 결정형 태양전지, 이게 이제 CSI입니다. 그래서 고효율 태양전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이 나오니까 주가는 지금도 한 반 정도밖에 안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도 반도체 장비 대량 수주 주성 엔지니어링 상반기 매출 1476억. 전년에서 2배 성장, 영업이익이 278억으로 흑자 전환했다.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카카오. 뭐 정부 규제고 나발이고 갈 놈 갑니다. 지금 오늘 거진 뭐 한 6조, 7조 정도 날라갔습니까? 뭐 한 6조, 7조 정도 되는 이제 시가총액이 증가를 해버렸는데, 그러한 규제가 나오면은, 그거를 또 조절을 해가지고 나가는 게 또 이제 이런, 기업들이죠. 선진 기업들은 무슨 조절, 이런 거 나와도 그냥 잠시 그냥 피해가는 자리예요. 잠시. 비가 내리니까 잠깐 좀 쉬었다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거 밑에까지 다 열려있고, 지금 뭐 하방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다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냅다 받아 먹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한 번 더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이제는 수소 경제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주도해서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수소 관련 인프라에 참여를 하고 있고, 30년까지 50조 계속 투자가 일어난다. 미국이 이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발전용 연료전지, 내지는 수소 충전소,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지금 바닥에서 좀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게 EM코리아라는 종목이 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은 확대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대규모로 액화 플랜트 구축하는 것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효성이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아마 중심 센터가 되는 건 현대차다. 여기 이제 2030년까지 투자 자금 규모인데,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어쨌든 SK랑 현대차, 보석고 요 세 가지가 되겠죠. 효성은 미리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투자를 하는 그 규모인 건데, 이전에도 많이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논외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효성중공업, EM코리아, 그리고 현대로템, 코롱인더, 일진하이솔루스 이번에 상장했죠. 주가가 내려오기를 기다려봐야 되고, 상하프론테크 이런 거를 봐야 되고, 이제 한국전력 앞으로 이제 RPS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6조, 7조 정도 들어가니까 전기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한국전력한테 호재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 항공주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시스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도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매출 제일 잘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첫 번째로 쳐주는 그런 방산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이도 주가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옛날에 카이가 10만원까지 갔죠. 자, 카이가 바닥에 있어요. 요거 지금 아름다운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든 위에든 일단 무조건 매집을 하고 가야 된다. 이거 다시 전 고점까지 다시 가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제가 대덕전자라든지 FST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자, 그리고 뭐 하나마이크로 네페스 아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밑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차량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삼성과 SK가 손을 잡을 협력업체들 뭐가 있을지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고 지금 눈에 띄는 거예요. 이런 뭐 헤더플레이스 같은 모트렉스나 이렌테 결국에는 이것도 뭐 메타버스에 또 엮이게 되는 거죠. MC넥스 같은 이제 라이다 관련주들 이런 것도 지금은 조정을 받지만 결국 미래에는 성장해 있을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 올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R&D 투자를 3천억까지 했던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좋은 그런 호실적과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따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에 직격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한 시간만 보면 되지만 저는 이러한 정보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한 시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만원 넣어가지고 대주전자재료처럼 이렇게 70% 상승을 해버리면 700만원이 생기는 거죠. 1,000만원 넣어서 1억 넣으면 7천만원 생기는 거고 한 달 반 만에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그냥 뭐 차트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러한 앞에 있는 뭐 내용들을 다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많은 돈을 법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근 잘 하시고 오늘 하루 다 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목요일 내마녀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의 장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잘 버티시고 좋은 종목 바닥에서 잡아가는 습관으로 투자해야지 단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진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